안녕하세요. 독립선언입니다. 이 영상은요, 오로지 공인중개사 입장에서가 아닌 건물주 입장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공인중개사 고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20대부터 투자를 하면서 겪은 경험 있고 지금은 현직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걸러야 하는 중개사가 있더라고요. 곧 그런 중개사는 투자자와 건물주 모두가 피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하나의 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는 섣부를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겪고 선택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니 리스크가 높은 확률은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준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특히 타지인으로서 현지 공인중개사 고르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많이 먼 곳에 투자를 했을 시 현실상 중개사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중개사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특히나 관리 측면에서 엄청 수월할 수도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모든 분야를 다루는 중개사 사무소는 전 좀 피합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 통칭되지만 각각 분야는 서로 너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의 전문가는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현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모든 분야를 다루는 중개사와 일을 하면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규칙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래하면서 괜히 하지도 않을 감정 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중개사로서도 피하고 싶은 중개사입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셨죠? 또 부동산은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느린 듯 하지만 또 생각보다 분위기와 흐름이 바뀔 때는 빨리 바뀝니다. 그것을 감지하여야 하는데 여러 분야를 하면 아무래도 빠르게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정석이잖아요. 금매로 나온 싼 물건은 그 지역 중개사가 가장 빨리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보도 아무래도 한 분야를 다루는 중개소에서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여러 곳을 투자하는 투자자는 그 지역 실력 있는 중개사를 잘 아는 것만으로도 큰 자산인 건 아실 겁니다. 참고로 이 중개소가 어떤 분야에 집중하는지는 네이버 들어가셔서 광고 물건 밑에 중개사 사무소를 클릭하면 이 중개소가 광고하는 물건들만 나옵니다. 그 물건들을 보고 어디에 집중하는 중개소인지 또는 너무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너무너무 오래된 곳은 오히려 피합니다. 얼마 전 저는 50년 전통 왕십리 대도식당 본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장사가 잘 되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크게 타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제 이 정도 퀄리티 고기를 이 정도 서비스 받으면서 굳이 여기서 먹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되었기에 그만큼 살아남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히려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거나 유명한 이름값에 괜히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있고 퇴색되어 가고 있는 곳도 있다라는 겁니다. 서빙을 하는 직원도 너무 오래 일을 해서 오히려 손님들이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시죠? 그런 느낌. 뭔가 직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먹어야 한다는 느낌이요. 물론 아닌 곳도 많습니다. 대구 왕거미 식당은 30년 전통인데 여전히 맛있고 좋더라고요. 아무튼 부동산 중개도 그냥 중간에서 중개만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발전했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부동산 중개소 네임밸류에 눌려서 이런저런 요구를 못하는 것보다 오히려 세심하게 챙겨주는 중개소 또는 중개사가 더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투자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20년 가까이 한 부동산이어서 저도 연이 닿아서 그 중개소를 통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고 나서 뭔가 잘 소통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고 제가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매도를 의뢰했는데 적정한 가격임에도 거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제가 다른 중개소에도 이제 물건을 내놓으려 갔더니 혹시 땡땡 부동산 통해서 먼저 내놓으셨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물건을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세 군데에서요. 결론은 제가 매수를 할 때 거래한 부동산을 통해 매도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거래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그때 왜 그런 말을 하셨냐고요. 자세한 얘기를 하진 않으셨지만 땡땡 부동산에서 의뢰받은 물건을 우리가 광고하거나 거래를 하면 연락이 와서 굉장히 화를 낸다고 전속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되어서 현재는 많은 건물주들을 알고 있어서 우선은 당하고 있지만 몇 년 뒤에는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하더라고요. 소위 중개사들한테 갑질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오래되었고 네임밸류가 있는 중개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있는 중개사,
내 편이 되어서 나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생각해주는 중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오래된 곳을 거래하는 건 아니고 저는 오래된 곳과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곳 최소 2군데에 방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느낌이 분명 오실 겁니다. 세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피한다. 솔직하게 말을 할게요. 현직에서 영업을 잘하는 중개사들은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중개사보다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잘한다고 해서 그 거래가 건물주나 투자자에게 좋은 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세세하게 예시를 들기에는 민감할 수 있지만 아무튼 저는 얼마 전 자격증을 실제로 취소되는 중개사를 보았습니다. 큰 잘못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대표 중개사였는데 갑자기 몸에 큰 혹이 발견되어 중대한 수술을 한다고 거의 2개월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쉬었던 시기가 중개소가 잘 되는 시기였고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대표 본인이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리 사인과 도장을 찍으라고 했었습니다. 그 어떤 거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깔끔한 거래였지만 어쨌든 구청에서 알게 되어 결국은 대표는 자격 취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국민 자격증이라 하지만 웬만한 사람은 1년 동차 합격을 하기가 쉽지 않은 자격증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거의 자신의 본업을 포기하고 따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자격증 취소나 정지가 되는 조치는 엄격합니다. 그런 자격증을 쉽게 생각해서 사기를 치는 중개사도 있지만 언제든 사고를 치고 다른 곳에 취직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보다 자기가 힘들게 취득한 자격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쭤볼게요. 똑같이 실력 있다면 그래도 자격증이 있는 중개사가 낫지 않을까요? 네 번째, 임대와 매매를 같이 하는 중개소를 택합니다. 즉 따로 하는 중개소는 피한다는 겁니다. 임대와 매매 사업부가 같이 있는 중개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임대를 하다가 매매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매부터 하는 중개소나 중개사들도 많습니다. 매매만 하는 중개소는 아무래도 임대 시장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해서 투자 물건 분석 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빌딩 투자 같은 경우 임대료에 따라서 건물 매가가 정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못한다면 사실 매매 중개사로서 실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매매 거래를 한 중개소에서 임대도 의뢰하기 때문에 같이 집중하는 곳을 선택하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이상 최악의 중개사 또는 중개소를 거르는 팁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이상 독립선언이었습니다.